여러분,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결혼식장, 수백 명의 하객 앞, 신부 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박철수 그룹 회장입니다. 연 매출 3조 원, 시아버지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석 달 전 상견례 날, 사돈어른 직업이 뭐예요? 작은 공장 운영합니다. 아, 직원이 몇 명이나? 5명 정도요. 시아버지는 코웃음 쳤죠. 청첩장에 신부 아버지 이름은 빼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혼수는 5천만 원어치 준비하세요. 예단. 이 정도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딸은 매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제가 어제 인수했습니다. 30억 탈세, 15억 횡령. 국세청 조사 끝났고요.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린 가족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회사는 사위한테 드릴게요. 결혼 선물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부자는 드러내지 않으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당 2층 VIP룸이었습니다. 오후 1시, 오늘은 박수진과 한준호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수진은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지만 너무 수수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괜찮아, 수진아. 준호 오빠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상대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예약된 독립룸으로 안내받아 문을 여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방 안쪽 상석에는 예비 시아버지 강민호가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62살의 강민호는 짙은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는 순간 민호의 눈이 수진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수진은 움찔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옆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 최영희도 수진을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준호가 참 순한 아이라서요. 영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이런 며느리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좋은 집안 며느리 못 만나서 아쉽긴 하지만요. 민호의 첫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 박철수가 딸의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준호가 좋다니까요. 영희가 시큰둥하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민호가 본격적으로 신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사돈어른,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성이었어요. 마치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를 마주했던 그였습니다. 상대방의 본심을 읽는 건 일도 아니었죠. 아, 공장이요? 어느 정도 규모십니까?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직원이 5명 정도 됩니다. 철수의 대답에 민호와 영희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호가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 5명이면 정말 작은 규모시네요. 영희가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거든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삼성 계열사 과장입니다. 연봉도 상위 1% 안에 들고요. 그 말을 할 때 영희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자꾸 비교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건데 집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민호가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도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거고요. 매출이 연 200억 정도 됩니다. 과시하듯 말하는 민호를 보며 철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200억? 우리 공장 부품 하나 거래하는 금액이 그것보다 많은데. 하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 차례로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수진 씨는 학교를 어디 나오셨나요? 영희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방대 나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 지방대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서울대를 나왔는데 영희의 말에 방안이 냉랭해졌습니다. 준호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죠. 민호가 덧붙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철수의 손은 따뜻했지만 주먹은 점점 단단하게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지? 철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아야 했습니다. 사돈어른 어디 사십니까? 민호가 또 물었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외곽이요. 우리는 강남에 빌라가 있습니다. 평수가 60평 정도 되죠.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식사 내내 시댁 식구들의 무시가 계속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하시죠? 사돈 쪽 형편도 있으실 테니. 영희가 마치 배려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 하객이 많아서 최소 200명은 초대해야 하는데 사돈 쪽은 얼마나 부르실 건가요? 민호가 물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수진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무슨 소리야, 수진아. 철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김전무. 나 박철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강민호라는 사람 아나? 중견 전자부품 회사 대표야. 그 사람 회사 자금 흐름 좀 조사해봐. 정밀하게. 전화를 끄는 철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무시한 데가 제대로 치르게 해주마. 철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온 박철수. 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와 영희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예비 시어머니 영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 씨,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결혼 준비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수지는 긴장한 채로 강남의 시댁 빌라를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영희가 턱으로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따뜻한 차 한 잔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알죠? 영희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수는 당연히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거고요. 예단도 우리가 해주긴 하는데. 영희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솔직히 사돈집 형편을 보니 기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식장은 우리가 아는 곳으로 정했어요. 강남 호텔 그랜드 볼룸이요. 영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거기가 하루 대관료만 800만 원인데 당연히 신부 쪽에서 내는 거 알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800만 원이라니. 그리고 식대는 인당 15만 원이고요. 우리 쪽 하객이 150명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것도 신부 쪽에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결혼식 비용은 원래 신부 쪽이 내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영희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상식인가요? 아니면 이 집안만의 룰인가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이랑 본식 촬영, 메이크업도 당연히 신부 쪽 부담이고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단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사돈집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더 해줄 순 없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한 가지 더요. 영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요. 시부모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신혼집을 따로 얻는다고 했는데. 네. 왜요? 싫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랑 상의를 안 해봐서.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상해?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 전통이에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와 결혼하려면 참아야 했어요. 한편 그 시각 박철수는 서울 중심가의 한 빌딩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회사 김 전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강민호의 회사, 대한전자부품. 겉으로는 연 매출 200억이라고 하는데 김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장부 조작이 심각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고요.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빼돌린 금액이 얼마나 되나? 철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1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 전무의 대답에 철수가 피식 웃었어요. 15억? 회사 돈을 그렇게 빼돌리면서 내 딸한테는 가난하다고 무시를 하더군. 철수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김 전무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호의 회사가 저희한테 부품을 납품받는 업체입니다. 뭐? 철수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전자부품이 우리 그룹의 2차 협력업체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철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회장실. 박철수 회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형사로 일하다가 일찍 은퇴한 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부품 공장을 키워 지금의 대기업 그룹으로 만든 사람.
그게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직원 5명이라고 했지.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는 말이야. 우리 집 앞 작은 공장에 직원이 5명이거든. 내가 가끔 거기 가서 직접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김 전무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취미로 운영하는 작은 공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무시했다니. 계속 조사해. 철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강민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탈세, 횡령, 배임. 전부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돌아서서 김 전무를 봤어요. 대한전자부품과의 거래는 당분간 유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네, 회장님. 강민호가 자기 발로 무덤을 파괴둬야지.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온 형사 출신답게 그는 언제 카드를 꺼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철수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온 것 같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이 행복하게 결혼하게 해줄 거요. 그리고 철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 딸을 무시한 사람들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요.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시댁으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오늘 예단 전달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척들도 다 올 거예요. 영희가 전화로 통보했어요. 수지는 긴장한 채로 준호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소파마다 앉아서 수진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애가 며느리감이야? 한 중년 여성이 수군거렸어요. 집안이 별로라던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 씨, 어서 와요. 앉아요. 영희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예단함이 놓여 있었어요. 강민호가 보자기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에 따라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예단함이 열렸습니다. 한복 2벌과 금반지 3돈이 전부였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요즘 세상에 이 정도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영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사돈 쪽 형편도 있으시니까 부담 안 드리려고 했어요. 시댁 친척 하나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요즘 예단이 금 10돈은 기본인데. 쉿, 사돈 집이 어려우시잖아. 친척들의 수군거림에 수진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혼수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민호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TV. 전부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작게 대답했어요. 얼마짜리로 하실 건가요? 민호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중형 아파트에 어울리는 걸로. 중형? 우리 집이 60평인데 중형 가구 들여놓으면 어떡해요? 영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최소 대형으로 준비하셔야죠. 특히 소파는 4인용은 작아요. 6인용 디귿자 소파로 해주세요. 수진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해주셔야 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냉장고는 양문형 800리터급, TV는 최소 85인치, 에어컨도 거실용 대형으로. 수진의 아버지 철수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점점 단단하게 쥐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대충 5천만 원 정도는 들 거예요. 영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5천만 원요? 네, 요즘 결혼 혼수가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시댁 친척 하나가 거들었어요. 우리 조카 결혼할 때는 신부 집에서 1억 들였다던데. 요즘 강남에서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또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죠? 걱정 마세요, 여보. 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준비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강민호와 영희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직은. 예단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내가 좋은 집안 사람 만났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철수가 백미러로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걸로 됐어. 돈 걱정은 하지 마. 그날 밤 철수는 회사 김 전무를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더 나온 거 있나? 네, 회장님. 김 전무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강민호, 탈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 5년간 총 약 30억 원의 소득을 누락시켰어요. 30억?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직원들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퇴직금도 떼먹은 전력이 여러 건 있어요. 김 전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도 제때 안 주고 억지로 깎아서 지급하고요. 철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인간이 내 딸더러 집안이 가난하다고? 철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회장님,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이야.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 움직일 거야. 그때까지는 계속 증거를 모아. 한 방에 끝낼 거니까. 알겠습니다. 김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철수가 돌아섰어요. 대한전자부품에 납품하는 우리 부품 가격 10% 인하해줘. 네? 가격을 인하요? 김 전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강민호가 더 우쭐대게 만들어야지. 철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김 전무는 회장님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다는 것을. 다음 날 강민호는 박철수 그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품 공급 가격을 10% 인하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유가 뭔가요? 회사 방침입니다. 올해 거래한 업체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죠. 민호는 전화를 끊고 크게 웃었습니다. 10% 인하라니. 이번 분기 이익이 확 늘어나겠는데? 그는 기분이 좋아서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밖에서 먹자. 좋은 일 있어. 민호는 자신이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준호를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어? 괜찮아, 수진아. 준호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나중엔 잘해주실 거야. 그런데 준호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해? 응.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준호가 미안한 듯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우리 집 살게.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편 철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민호의 비리 증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내 딸 결혼식 날,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내주마. 결혼식 한 달 전 청첩장을 만들 시간이 왔습니다. 수지는 준호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청첩장은 우리가 디자인 정해놨어요. 영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금박 청첩장이 떠 있었어요. 이거 장당 5,000원짜리예요. 총 300장 필요하니까 150만 원이네요. 당연히 신부 쪽에서 비용 내시는 거 아시죠?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문구도 우리가 정했어요. 영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문구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신랑 강민호, 최영희의 장남 강준호. 수진이 읽다가 멈췄습니다. 신부 박모 씨의 딸 이수진? 네, 뭐가 문제예요? 영희가 당연하다는 듯 물었어요. 친정아버지 성함을 왜 안 쓰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게 민호가 불편한 듯 말했어요. 사돈 어른이 워낙 평범한 직업이시잖아요. 굳이 이름까지 넣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아버지 성함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집안 청첩장은 원래 이렇게 해요. 영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약혼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아, 우리 집안 전통이야. 이해해줘.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버지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리고 또 하나. 민호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축의금 계좌도 우리 쪽으로 통일할 거예요. 관리하기 편하게. 그건 보통 각자. 수진의 어머니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신부 쪽 하객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일괄 관리하는 게 나아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쪽 하객 축의금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이건 거역이 아니라 나가요, 당장.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따라 나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셔도 참아줘. 준호야,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하셨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그날 밤 수진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청첩장에서 아버지 이름을 빼려 한다는 것, 축의금까지 시댁이 관리하려 한다는 것. 철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빠, 나 결혼 안 할까?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넌 준호를 사랑하니? 응. 사랑해. 그럼 결혼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철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김전무 들어와. 철수가 비서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대한전자부품과의 계약 이번 달 말로 종료해. 네. 갑자기요? 김전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강민호의 탈세 자료 국세청에 제보 준비해. 회장님, 드디어. 김전무의 눈이 빛났어요. 아직이야. 결혼식 당일까지 기다려.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모든 게 드러나게 할 거야. 내 딸 결혼식장에서 강민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그런데 회장님,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을 깨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착한 애야.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문제는 그 부모들이지. 그럼 어떡해? 내가 딸 사위한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줄 거야. 철수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한전자부품의 지분 매각 계약서였어요. 강민호 회사 인수할 거야. 네. 김 전무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인수를요? 그래. 강민호가 횡령하고 탈세한 걸 국세청에 제보하면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갈 거야. 그때 내가 인수 제안을 하는 거지. 철수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헐값에 회사를 인수하고 강민호는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 대신 준호를 새 대표로 앉히는 거야. 김 전무가 감탄했습니다. 사위한테 회사를 물려주시는 거군요. 내 딸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민호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자기가 무시한 사돈이 누구였는지. 하지만 회장님, 김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혼식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와 행복하게 결혼하게 해줘야지.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강민호는 사무실에서 회계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은데 박철수 그룹에서 부품 가격을 인하해준 덕분에 이익이 크게 늘었어요. 역시 내 사업 수완이 좋아. 민호는 우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영희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집안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들이 좋아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래도 혼수는 제대로 받았어? 친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5천만 원어치는 준비시켰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청첩장엔 뭐라고 썼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신부 쪽은 그냥 박모 씨의 딸이라고 했어. 친정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애매하고. 영희가 코웃음 쳤어요. 그게 낫지. 괜히 구체적으로 쓰면 우리 집안 이미지만 나빠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어때서?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신부 집이 우리보다 못하면 당연히 조심해야지. 영희는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청첩장 문구를 다시 고쳤습니다. 신랑 강민호, 최영희의 장남 강준호, 신부 박철수, 이미경의 딸 이수진.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넣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친구들한테 보낼 거야.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행복해야 할 신부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결혼식 날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결혼식 일주일 전 호텔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호텔이구나. 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런 호텔 정도는 자신의 회사에서 자주 행사를 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랜드 볼룸 앞에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수진의 어머니가 사과했습니다. 시간 약속은 지키셔야죠. 우리 친척분들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호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손을 잡고 입장 통로를 걸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앞쪽 귀빈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플래너가 안내했습니다. 잠깐만요. 영희가 손을 들었어요. 신부 측 하객이 얼마나 오는지 확인했나요? 영희가 플래너에게 물었습니다. 약 80명 정도로 들었습니다. 80명? 영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쪽은 200명인데 신부 쪽 좌석은 뒤쪽으로 배치하세요. 앞쪽은 다 우리 쪽으로. 보통은 양쪽 균등하게.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도 더 많이 내는데 당연히 우리 쪽이 더 좋은 자리 써야죠.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식순도 좀 바꿔야겠어요. 영희가 식순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인사말은 빼세요. 네. 양가 아버지 인사말이 순서에 있는데 플래너가 당황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신랑 아버지 인사말만 하면 돼요. 철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점점 단단하게 쥐어지고 있었어요. 옆에서 수진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참아요, 여보. 무언의 신호였어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패백 순서도 확인하죠. 영희가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패백은 우리 친척들 다 참석할 거예요. 한 30명 정도? 30명이요? 플래너가 놀랐어요. 보통 가까운 가족만.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해요. 모든 친척 앞에서 절을 받아야죠.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명 앞에서 큰 절을 해야 한다니. 신부 쪽 친척은 안 오시나요? 플래너가 물었어요. 우리 쪽은 수진의 어머니가 말하려 했습니다. 신부 쪽은 필요 없어요. 패백실이 좁으니까. 영희가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어요. 식사 비용은 각자 내시는 거 아시죠? 민호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수진의 어머니가 작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코스 요리로 하겠습니다. 사돈 쪽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메뉴판을 보니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린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먹어야죠. 영희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코스 요리 5인분이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는 화려한 요리가 차례로 나왔어요. 수진네 가족 앞에는 간단한 파스타만 놓였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쪽 형편이 안 되나 봐. 그러게. 코스 요리도 못 시키네. 철수는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형사로 살면서 온갖 악당을 봤지만 이런 인간들은 처음이었어요. 범죄자보다 더 비열한 사람들,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식사 중에 영희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참,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플래너가 대답했어요. 신부 대기실은 작은 방으로 주세요. 어차피 신부 쪽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큰 방은 우리 쪽이 쓸게요. 보통 신부가 큰 방을 쓰는데. 아니에요.
우리 쪽 친척들이 쉴 공간이 필요해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신부는 혼자 준비하면 되잖아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뭐가 너무해? 영희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죄송하지만, 죄송하면 됐어. 조용히 해. 영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수지는 약혼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수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봅시다.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결혼식 날 늦지 마세요. 우리 쪽 하객들 많으니까. 영희가 마지막까지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진네 가족은 말없이 호텔을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나 정말 결혼해야 해? 수진아.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저 사람들이랑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아빠 믿어봐. 철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주일만 참아. 결혼식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가 준호한테 제대로 된 가정을 선물해 줄게. 철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내 딸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수지는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철수는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무 나야. 네, 회장님. 국세청 제보 내일 당장 진행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자부품 인수 작업도 동시에 시작해. 변호사팀 총동원해서. 회장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군요. 김 전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래. 결혼식 3일 전쯤 강민호한테 국세청 조사 들어갈 거야.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강민호는 지옥을 맛볼 거고, 그 다음엔 내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거지. 물론 그 대가는 확실하게 받고. 전화를 끄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임무야. 그날 밤 강민호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이번 결혼식 정말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아. 그럼요. 우리 집안 위상을 보여줘야죠. 영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 후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식 3일 전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야. 민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3일 후면 아들의 결혼식이고 회사 실적도 좋았으니까요. 오전 10시 갑자기 회사 현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민호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한전자부품 강민호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이 회계팀으로 몰려갔습니다. 장부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결혼식 3일 전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대표님, 지난 5년간 회계장부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제출하세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장부에 조작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조사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대표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사 매출이 연 200억이라고 신고하셨는데 실제 거래 내역을 보니 150억도 안 되는데요. 그건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계좌 이체 내역들은 뭡니까? 또 다른 조사관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너무 많은데요. 저건 제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투자?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요.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켰어요. 완전히 들켰습니다. 대표님,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 계좌는 동결됩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계좌를 동결하면 거래처 대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건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영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왔어. 뭐? 영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나서. 장부 조작한 거 들킨 거예요? 영희가 다그쳤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당신 미쳤어요? 결혼식 3일 앞두고. 영희가 소리쳤어요. 어떡하면 좋아?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억 원의 탈세, 15억 원의 횡령. 이게 다 드러나면 감옥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준호야. 민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 회사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왔어. 네.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은 어떡하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고.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철수 그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강민호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철수 그룹입니다. 귀사와의 부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해지 사유는 서면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3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민호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박철수 그룹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40%였습니다. 이게 끊기면 회사는 사실상 파산이에요. 안 돼. 이럴 수가.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에 주요 거래처 계약 해지까지. 영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3억 정도. 3억? 미쳤어? 갑자기 왜? 친구들은 하나둘 거절했어요. 우리도 여유 없어. 그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줘? 전화가 계속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진행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한편 박철수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국세청 조사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도 완료했습니다. 강민호 반응은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좋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2단계야. 내일 변호사를 보내. 인수 제안하시는 거죠? 그래. 강민호가 가장 절박할 때, 그때 손을 내미는 거야.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회장님, 수진 씨는 아직 모르시죠?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모르게 해야 해. 철수가 대답했어요. 딸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날 밤 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국세청 조사는 계속되고 주요 거래처는 끊어지고 어떡하지? 어떡해?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지? 하객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보, 영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사돈한테 도움 청할까요? 어머,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박철수 씨한테 사정 얘기하고 안 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절대 안 돼. 차라리 죽어도 그 사람한테는 손 안 빌어. 민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박철수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변호사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결혼식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강민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반면 박철수는 차분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강민호가 무릎 꿇을 거야.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내 딸을 무시한 데가 이제 시작이야. 결혼식 이틀 전 화요일 오후 2시 강민호의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대표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님이 오셨다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박철수 그룹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박철수 그룹?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사돈의 그 작은 공장에서 변호사를 보내다니.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자 명함을 건넨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도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민호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박철수 회장님께서 귀사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회장? 민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회장이요? 그 사람이 공장 사장 아니었나요? 공장이라고 하셨나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은 박철수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십니다. 연 매출 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부품 제조 그룹이죠.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조라고요? 네, 그리고 귀사가 거래하시는 부품도 모두 저희 그룹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 5명의 작은 공장? 그게 3조 원 그룹의 회장이었다고? 그럼 왜 상견례 때? 회장님께서 검소한 분이십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취미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셨나 보군요. 민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3조원 그룹의 회장. 그래서 무슨 제안이신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귀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십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인수라고요? 네. 현재 귀사는 국세청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도 끊어졌고 회사 계좌도 동결됐습니다. 이대로면 파산입니다.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귀사의 부채를 모두 정리해드리고 국세청 문제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대신 회사 지분 80%를 양도하시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80%?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대표님 회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곧 국세청이 압류할 겁니다. 그 전에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 대표는 누구로? 강준호 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네, 회장님께서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준호 씨는 대기업 경력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시니까요.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표가 된다고? 하지만 자신은 쫓겨나는 거고. 선택하십시오.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엔 이 제안은 무효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급하잖아요. 급한 건 대표님 상황 아닙니까?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내일이면 국세청에서 최종 조사 결과 나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사무실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평생 키운 회사를 사돈한테 넘긴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거절하면 파산, 받아들이면 회사는 살릴 수 있지만 자신은 쫓겨남.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영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조원 그룹 회장이라고요? 영희가 기절할 듯 놀랐어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야 할지. 민호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받아야죠. 영희가 소리쳤어요. 지금 선택할 게 어디 있어요? 안 받으면 우리 다 망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대표 자리에서 대표는 무슨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영희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영희가 불안한 표호로 물었어요. 회장님이 왜 우릴 도와주려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러게. 민호도 의아했습니다. 준호 때문일까? 사위 생각해서? 아니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라면 국세청 조사도 거래 끊어진 것도 설마 그럴 리가.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시각 박철수는 사무실에서 김 전무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강민호 반응은 패닉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일 거야.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너무 쉽게 가는 건 아닌가요?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우리 따님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하는 거야. 철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강민호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자기가 무시한 사돈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 거야. 사위한테 회사를 주고 강민호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면 시댁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아, 그런 계획이셨군요. 김 전무가 감탄했어요. 결혼식 날 모든 걸 발표할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강민호의 비리를 폭로하고 동시에 내가 회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하는 거지. 와, 김 전무는 회장님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오후 5시 30분, 민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내일 아침 계약서 작성하러 오시겠습니까? 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30년간 키운 회사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영희는 방에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기쁜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박철수 회장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한편 수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내일 모레면 결혼식이다.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일 시간 돼? 응, 왜?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수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그날 밤 강민호네 집은 죽음의 침묵에 쌓였습니다. 반면 박철수는 평온하게 잠을 청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거야. 결혼식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호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결혼식 당일 토요일 오전 10시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쪽 200명의 하객들이 앞좌석을 가득 메웠어요. 수진네 쪽 80명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쪽은 사람도 별로 없네.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신랑 대기실에는 강민호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박철수 그룹에 넘긴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오전 11시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준호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 박철수의 팔을 잡고 입장했어요. 철수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시댁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 옷차림 좀 봐. 저게 뭐야, 백화점에서 산 기성복 아니야? 철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미소만 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주례사 중간에 갑자기 호텔 직원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예식을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때 박철수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신부 이수진의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했었죠.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취미일 뿐입니다. 저의 본업은 철수가 잠시 멈췄어요. 박철수 그룹의 회장입니다. 연 매출 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부품 제조 그룹이죠.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3조? 박철수 그룹? 그 유명한 기업? 시댁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영희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신랑 아버지이신 강민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대한전자부품.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희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뭐라고요? 하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인수했다고? 철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대표님께서는 지난 5년간 약 30억 원의 탈세와 15억 원의 횡령을 하셨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고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는 철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4위 강준호 씨로 선임했습니다. 준호 씨는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니까요. 준호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대표님께서는 이사직으로 물러나시게 됩니다. 철수의 말에 시댁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국세청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요. 철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지난 몇 달간 제 딸과 저희 가족을 무시하셨죠.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가난한 집안이라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객들이 민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철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철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준호 씨, 철수가 사위를 불렀습니다. 제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회사는 제가 드리는 결혼 선물입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철수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철수가 민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도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미안했어.
영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지.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요. 신랑 강준호 씨, 신부 이수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준호의 대답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이수진 씨, 신랑 강준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준호가 수진에게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결혼식장은 감동과 축복으로 가득 찼어요. 패백실에서 수진은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엔 영희가 수진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해.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민호도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했다. 앞으로 진짜 딸처럼 아끼마.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철수는 주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진 쇼였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철수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아드님 아니 사위분께 좋은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민호는 한쪽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 진짜 부자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녁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수진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빠 임무니까.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수진아, 앞으로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아빠가 보장해. 한 달 후, 준호는 대한전자부품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회사는 박철수 그룹의 지원으로 빠르게 정상화됐어요. 민호는 이사로 물러났지만 아들이 회사를 훌륭하게 경영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님이 편하신 걸로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시와 차별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아기 생겼어요. 영희와 민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 손주? 네. 가족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수는 손주 소식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김전무, 손주 방 만들 준비해.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내 딸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지.